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이고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상 역배열 후에 이평선을 뚫었거든요. 심지어 장기 이평선까지 뚫은 차트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과거에도 역배열 후에 이평선을 뚫고 나서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뚫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부분 아니고요. 테마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 2분기 실적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죠. 차트도 봐야 되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내용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도 봐야 돼요. 끝까지 보시면 모베이스 전자의 주가 흐름을 이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한 뒤에 우선 5일선 뚫었죠. 그리고 11선 뚫고 그 다음에 21선 뚫고 61선이나 121선이 좀 붙어 있어요. 겹쳐져 있는 61선과 121선을 다 뚫었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연달아 나온 상태고 이평선을 뚫는다는 것은 좀 그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 이평선 다 뚫게 된다고 하면 향후 지금 보이는 이동 평균선들의 기울기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차트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차트상 그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데 예전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별된 상태에서 이동 평균선을 다 뚫고 정비화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뒤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왔었을 때 실적이 나온 부분이 큰 건지 아니면 다른 테마성인 부분에서 오베스 전자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보면 2024년도 반기 그리고 2023년도 반기거든요. 이 반기를 분기랑 그러니까 누적시킨 그러니까 말 그대로 6개월치 그 6개월치가 누적이잖아요. 이 누적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실적 같은 거 볼 때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매출액이 올라갔다는 말은 성장성이 좋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좋다는 것은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적인 비용이나 영업 외적인 수익 그리고 법인세 낸 것까지 다 간 거니까 어, 일시적인 혹은 일회성 비용이나 수익이 담겨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익성 위주로 보려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중점으로 보는 게 좋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분기 때는 2,370억이죠. 성장성 측면에서 큰 성장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수익성 부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13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밖에 안 됐어요. 결국 수익성 측면에서는 4배 정도 올랐다.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로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은 10% 넘어야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썩 좋은 수익성은 아니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된 부분은 좋은 시그널이다. 이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2억 정도고요. 작년에는 26억 정도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좋은 흐름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말 그대로 4월에서 6월 정도까지의 수치만 비교를 한 거잖아요. 비교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의 수익도 한번 누적이 된 것도 비교를 해볼게요. 그게 이 누적 자료를 보면 되는 거고요. 누적으로 보았었을 때 매출액은 4,690억 그리고 4,670억으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성장성은 없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영업이익은 이번 24년도 반기 같은 경우에는 214억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14억이었어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개선이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대비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1월에서 6월의 이제 수치보다 지금 138억, 한마디로 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2배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잠시 제가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었고, 요약 한번 해볼게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었죠. 몇씩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성장성은 없었다. 이게 2분기 실적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방금 전에 봤던 차트에서 이평선을 계속 뚫었잖아요. 이 이평선을 뚫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실적도 도움이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게 나왔어요. 그 덕분에 전체 증시가 살아나는 부분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 담겼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2차 실적, 아니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이란 누적 실적이 좋은 부분도 주가 상승에 담겨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재거리가 뭔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거리가 뭔지 내용 알아봤습니다. 소재거리는 바로 전기차 관련된 안전 관련된 부분 때문이에요. BMS라고 전기차 내부에 관련된 이제 전기차 내부가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전력을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이제 시스템인데 이 BMS를 모베스 전자에서 만듭니다. 지금 모베스 전자의 주가 상승의 테마성은 이러한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터져가지고 지하에 온통 불바다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잘 막기 위해서는 이런 BMS 쪽이 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배터리 자체에서 터지는 거는 자동차의 다른 부위 쪽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관련을 못해요. 오직 배터리 관련된 화재 쪽은 이 BMS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부품이 가장 화재 방지를 위한 역할을 제일 크게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줄게요. 어느 A 모기업이 있는데 그 모기업이 그 자동차 폐열을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도 그렇고 사람들의 머릿속도 그렇고 이 폐열 관리 업체가 이러한 전기차 화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LG 이노베이션 담당자랑 그리고 LG 이노베이션이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담당자나 현대차 연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폐열 관리되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에어컨이나 환기에 관련된 폐열 처리를 하는 자동차의 부품이 전기차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는 BMS 쪽이 맞아요. 그리고 이 BMS를 모베스 전자가 만들고 있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게 이제 BMS예요. 이러한 부품이 지금 2차 전지 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선들에게서 배터리 셀 내부의 온도가 전압이 전류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전류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지금 모비스 전자가 화재 진압에 대한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을 가져다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른 A 모기업처럼 지금 BMS는 확실히 화재 진압이 가능한 그러한 그 시스템이죠. 거기다가 지금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BMS를 만드는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마성이 아마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PBR 밴드랑 PSR 밴드입니다. 다른 PR 밴드나 POR 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모베스 전자에 적용이 안 돼서 적용이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안 어려우니까 들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안 어려워요.
PB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PSR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서 이 상단에 가까우면 고평가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가까우면 솔직히 말하면 이 주황색이요. 0.41배수. 이 밑으로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요. 0.41배수에 가까우면 저평가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PSR 밴드도 위에 있는 0.53배수가 고평가 구간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황색 0.27배수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오베스 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구간에 가까워요. PSR 밴드로 보더라도 고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에 가까운 위치는 맞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고평가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밑에 PBR 밴드 기준을 봤었을 때 0.41배수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때 아마 좋은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고평가 구간을 뛰어넘잖아요. 초과를 하잖아요. 그럼 가운데 중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저평가 구간을 뚫잖아요. 그럼 또 중앙으로 오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에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로. 이래 돼버리면 좋은 흐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방금 그 밴드 내용을 봤었을 때처럼 고평가 구간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봤었을 때 테마성의 실체 BMS는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